윤창중 정치학교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 태극기 애국 시민 세력이 함께 만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놓고 숙고하는 대한민국 국가중심 세력의 사상적, 이념적 아카데미입니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애국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4회 윤창중 정치학교는 부산 경남 PK 애국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월 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산역 512호실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제5회 윤창중 정치학교는 대전 충청권 애국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11월 11일 토요일 서대전역 2층 회의실 장미실에서 열립니다. 윤창중 정치학교를 수강하면 여러분이 더욱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은 010-8881-4649로 연락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말로 극단적이고 비관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돌연사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그러한 돌연사 가능성은 과연 없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1952년생입니다. 1952년생이시면은 우리 나이로 65세인데, 그 65세의 아주 빈약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우락부락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로 가냘픈 그런 여성이시고 60대 중반이 되는 그런 여성이 올 여름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그 폭염이었는데, 폭염. 그 폭염을 구치소 그 감방에서 이제 거쳐와 가지고 다시 이제 가을을 맞아 가지고 쌀쌀한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쌀쌀한 가을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던 차에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영문학자죠. 그 서지문 교수라고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여성분이십니다. 이 서지문 교수라는 분이 쓴 그 칼럼을 제가 읽어봤어요. 제가 이분의 칼럼은, 이분의 글은 정말 제가 모조리 찾아다니면서 제가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칭찬을 해드리면은 뭐 도움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서지문 교수의 칼럼이에요. 그 칼럼을 보면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감옥에서 돌연사 갑자기 돌아가실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겠구나. 그렇다면 그 돌연사에 대한 그 비극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느냐? 교도관이 져야 되느냐? 교도소장이 져야 되느냐? 법무부 장관이 져야 되느냐? 아니면은 대통령이 져야 되느냐? 아니면 친박계가 져야 되느냐?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그 비극적 상황, 지금 처하고 있는 비극적 상황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볼까 해서 제가 좀 칼럼에 올리겠습니다. 이 서지문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그러니까 쇠고랑을 차고 그 법정에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에 4차례,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한 일주일에 최소한
40시간씩 이 법정에 끌려다녔던 지난 6개월, 그러니까 80여 차례죠. 그러니까 40시간 80여 차례니까 4832 어떻게 되는 겁니까? 3200시간이죠. 3200시간을 법정에 끌려가서 그 법정에 앉아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최소한 10시간입니다. 그런 강행군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소설가 알렉산드르 듀마가 쓴 철가면, 그 철로 만든 가면, 그 철가면이라는 그 소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철가면이라는 소설의 그 흐름은 무엇이냐면 프랑스 왕 중에서 그 쌍둥이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왕인 사람하고 왕이 아닌 쌍둥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혹시 이 왕이 생각하기에 그 쌍둥이가 왕으로 국민들이 볼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 쌍둥이를 감옥에 쳐넣어서 20년 동안 쳐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감옥 안에서 사망하게 된 그러한 소설을 서재문 교수가 어린 시절에 읽었다는 겁니다. 그 철가면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철가면이 이렇게 됩니다. 얼마 전부터 수갑에 묶여서 탈진한 모습으로 이 서재문 교수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탈진했다 보는 거예요. 탈진한 모습으로 법정을 오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굴이 어쩐지 철가면의 수인을 연상케 했다. 참 기가 막힌 관찰력입니다. 기가 막힌 관찰력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얼굴이라는 것은 탈진한 거죠. 집권 세력의 경계심 때문에 세상에서 격리되었고 얼굴에 인간의 감정을 나타낼 수 없는 수인이라서 이런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 완전 탈진한 것은 물론이고 모든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정말 처량하다고 말할 수 없어. 처량하다는 표현도 참 부족한, 한마디로 처량하고 참혹한 그런 표정인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얼굴에서 이 서재문 교수는 철가면을 썼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재문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전혀 지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진한 얼굴로 수갑을 차고 높은 호송차 계단을 오르다가 떨어져서 호송원이 엉덩이를 밀어 올려 탈지언정 석상 같은, 기가 막힌 표현이죠. 석상이라는 게 그 돌부처 같은 그런 걸 석상이라고 그러죠. 석상 같은 얼굴로 일절 불평이나 하소연을 하지 않는 그 자제력이 고마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소식을 듣고 과연 저 여성이 구금 생활과 살인적 재판 일정을 6개월 더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이 대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건강 상태, 저런 정신 상태로서는 혹시 감옥에서 돌연사할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문제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죠. 나에게는 명백한 중환자로 보이는데 재판부 눈에는 철의 여인으로 보이는 것일까? 가만히 서 있기도 힘겨워 보이는 60대 여성이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을 연장한다니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지성의 힘이라는 게 과연 이렇구나. 제가 참 둔기로 머리를 맞은 듯한 참 글을 읽으면서 짜릿짜릿한 어떤 충격이랄까 감동을 느꼈습니다. 나에게는 명백한 중환자로 보이는데 재판부 눈에는 철의 여인으로 보이는 걸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주면은 문재인 재판부, 문재인 사법부에서는 이게 철의 여인, 가면을 쓴 그 여인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문재인이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으로 보일 것 같다는 그 염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주지 못했다. 그래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 논지와 상당히 비슷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 내곡동 사저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상당히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바로 이 대목에서는 바로 이게 지성의 힘이구나. 저는 대한민국을 어떤 면에서 비관적으로 보는 그러한 제 나름대로의 근거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는 정말 지성이 사라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억울한 탄핵을 당하고 있을 때 이것은 너무도 부당한 불법적이고 원천 무효인 인민재판이다라고 주장했던 대학 교수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대한민국 대학생을 가르친다는 대학 교수 중에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과연 기억이 납니까? 나라의 싹수, 그 나라의 구성원들의 싹수,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저는 지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문재인 이 정권의 실력자들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지성적 면모는 없습니다. 그저 그악스럽고 참 넌더리치게 하는 그 그악스러움, 거짓말, 말장난, 겉과 속이 다른 그 위선, 장난질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면 이런 것도 안 되면 폭력.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과정에서 광화문에 걸어놓은 그 엄청난 그림들 다 보셨죠? 그 그림이 지금 어디 가 있냐면 제주 도립미술관의 기획전시실에 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8월 달 그 하한거 때 제주 도립미술관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광화문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윤창중까지 들어있는 그 외에 살벌한 그림이 있죠. 그 악랄한 그림,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그림이 제주 도립미술관 기획전시실에 걸려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 그림 밑으로 가길래 제가 모른 척 하려고 하다가 여보, 당신 머리 위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내 사진이 걸려 있네. 이렇게 말하면서 참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노란 완장 차고 걸리기만 해라 해서 지금으로부터 참 그야말로 4년 전, 5년 전, 9년 전, 10년 전, 15년 전
정권의 비리라는 것을 적폐라는 이름으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씩 지금 인민 재판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지성의 상징, 무지성, 이게 박근혜 정권의 이 실체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인격살인 또는 어떤 인권 말살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는 겁니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여성이, 어떤 인간이 저렇게 극악스럽고 상스러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 언행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정말 저는 그분이 청문회 때라든가 또는 그분이 지금 유튜브 방송에 출연합니다. 가끔 우연찮게 보면은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여성의 얼굴, 인간의 얼굴에서 또는 그 언행에서 발견하는 가장 극악스럽고 참 무지성적, 비지성적 그 언행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양반이 문재인 씨의 부인 그 김정숙 씨의 고등학교 동기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양반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구본능 씨라고, 구본능 총재, KBO, 한국야구위원회 구본능 총재예요. 이 기업인입니다. 기업 회장입니다. 그 LG 그 구씨 계열입니다. 그 구본능 총재를 상대로 사무총장이 여러 가지 비리 뭐 이런 의혹에 휩싸였는데, 사무총장을 해고하고 당신도 물러서라고 다구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본능이라는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상당히 큰 거구더라고요. 어차피 올해 물러날 것인데 깨끗하게 물러나겠다. 좋은 사람 추천해달라. 이러면서 그 거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장면을 볼 때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이 말이죠. 지금 어떤 나라냐. 이거 완전히 그야말로 완장찬, 노란 완장찬 그 문희병들의 이 광란극의 세상이 된 거 아니냐. 참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구본능 KBO 총재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참 어딜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이라는 국회의원한테 공개적으로 그렇게 능욕을 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공개적으로 치욕을 당할 그런 경력도 아니고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이런 작자들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가둬놓고서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에 4차례씩, 그것도 발가락이 다쳐가지고 포함해서 2번 내지 3번 법정에 나가지 않은 것을 꼬투리 잡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기가 막힌 게 거기다가 SK하고 롯데까지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뇌물죄로 넣어가지고 엮어가지고 구속영장을 6개월 더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서지문 교수가 말한 대로 정말 중환자인 이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6개월을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견디지 못하고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지병을 얻어가지고 구치소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악화되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돌연사하게 된다면, 급사죠, 급사. 한자로 말하면 영어로는 sudden death죠. 그런 돌연사의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의 이 인권 말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루지 않느냐.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은 지성을 상실한 나라다 이거예요.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잘 살고 잘 먹는 형편이 됐을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은 지성이 상실된 나라라. 그저 걸리기만 하면 작사를 내가지고 형무소에 집어넣어가지고 완전 생매장 난도질해가지고 폐인으로 만들어버린 이 대한민국. 과연 지금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의해서도 아니고 무슨 친박계도 아니고 누구도 아닌데 MH그룹이라는 이 법률 회사에서 그 법률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차갑고 더러운 감방에서 밤에는 이 불이 꺼지지 않아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 열악한 환경에 있다. 그리고 일주일에 4차례씩 지금 법정에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고 있다. 이건 인권 탄압이다. 인권 말살이다. 이렇게 그런 보고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런 기사가 미국의 CNN 방송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완전히 이걸 희화화하는데 완전히 희화화하는 거예요. 법무부가 한마디로 말하면 법무부가 내놓은 자료가 이건 구치소가 아니고 완전 호텔과 마찬가지다. 무슨 어디 초호화 요양용 호텔처럼 묘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접이식 침대도 2개나 뒀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은 노회찬 의원이 자기가 형무소 갔다 온 사람이니까 신문지 2장 반을 붙여와가지고 지금 구치소 이 깜빵에서 이게 1인용이다 해서 자기가 누웠잖아요. 참, 나는 그런 눕는 장면을 보면서 노회찬이라는 자는 인간 백정이구나. 이거 도살꾼이구나. 박근혜를 죽이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불사하는, 그래서 박근혜를 죽이고 박근혜를 희화하고 박근혜를 매장하는 데는 어떤 퍼포먼스도 불사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름을 날리고 싶은, 병도 보통 중병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모욕적인 퍼포먼스로 그것을 희화하느냐. 마치 호텔에서 지금 요양하고 있는데, 건강을 다지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참 이 노회찬이라는 사람은 정말 악랄한 사람입니다. 악랄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런 인간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이 대한민국 국민이란 똑같은 그러한 처지에서 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정말 안타깝고 참 분하기도 하고 말이죠. 정말 구역질도 나고 더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역적질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적질을 한 것도 아니고, 설령 최순실로부터 어떤 연설문에 관한
어떤 조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탄핵감이고 그게 무슨 교도소에 들어가서 지금 적고생을 해야 될 말이죠. 그러면서 6개월 동안 한 차례 10시간씩 일주일에 무려 4차례씩이나 40여 시간을 법정에 끌려다녀야 되는 그런 인권 탄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통령이냐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분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대한민국. 그러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돌연사라는 비극을 당하게 된다면 누가 책임질래? 누가 책임져 이걸? 누가 책임질 거야 지금? 이렇게 야만스러운 대한민국. 도대체 이건 어떻게 그런 야만스러운 세력이 지금 정권을 잡은 거예요. 서지문 교수 말처럼 네? 철가면, 그 철가면에 나오는 그 죄수, 그 죄수처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 안에 갇혀져 있는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뭐 문제 없다는 듯이 하루하루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탄핵이라는 것이 우리 귀에 익숙하게 된 것이 미국의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귀에 탄핵이라는 게 있구나.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도 선거를 통해 뽑은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생생하게 그때 처음 알게 된 그런 거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데 그 후임자인 제럴드 포드는 말이죠. 정확하게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한 지 30일째 되는 날, 정확하게 30일째 되는 날입니다. 1974년 9월 8일 오전 11시 닉슨, 전임자 닉슨에 대해 완전하고 자유로운 그리고 절대적인 사면을 선언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닉슨이 하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구속이 돼서 재판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거기에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전임자에 대해 관용을 베풉니다. 완전하고 자유로운 그리고 절대적인 사면. 누구도 내 전임자에 대해서 건드릴 수 없는 사면을 하겠다. 왜 그랬느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납니다. 포드가 닉슨을 사면한 이유가 뭐냐? 미국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해 구속되는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미 닉슨은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이미 교수형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교수형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지옥을 치렀고 저작거리에 끌어내 능지처참을 시킬 만큼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미 닉슨 대통령은 이미 교수형을 당한 것만큼이나 처참한 지옥을 겪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저작거리에서 끌어내가지고 광화문 내거리에 끌어내가지고 완전히 능지처참을 할 정도의 그런 죄를 저지른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30일 만에 절대적인 사면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닉슨의 지지도가 71%였다가 46%로 떨어졌어요. 하룻밤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49%군요. 71%까지 경이적으로 치솟았던 포워드의 지지율이 불과 하룻밤 사이에 딱 하룻밤 월요일 날 보니까 49%로 추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워드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에 대한 전격적인 사면을 실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치는 결국 인간이 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에게 이 칼럼을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